안녕하십니까. IB 솔루션 원장 김도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IB 피직스 챕터 D 샘플 강의로 선생님이 찍어왔는데 IB 피직스란 5개의 메인 토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챕터 A, B, C, D, E 이렇게 5개. 그 중에서 챕터 D 네 번째에 해당되는 필드 부분에 대한 걸 선생님이 얘기해 줄 텐데 필드 부분도 서브 챕터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1, 우리 gravitational field. 그 다음 D2, electric field. 그 다음에 D3, electromagnetic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그냥 EM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4 부분도 EM, 마찬가지 같은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지만 여기에선 EM induction이라고 하는 파트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파트는 HL only 파트이고 gravitation하고 electric field 같은 경우에는 SL하고 HL 파트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HL only 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반면에 D3 같은 경우에는 모든 챕터가 공통 파트이기 때문에 SL과 HL이 공통적으로 전부 다 배우는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어렵냐? 당연히 순서상 가장 아래쪽에 있고 HL only 파트인 D4 EM 인덕션이 가장 어렵습니다만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 어떤 변경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D4가 굉장히 많이 쉬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이 25년도 사이언스가 전부 다 바뀌기 이전에는 IB 피직스에서 가장 어려운 챕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대답하던 게 D4 EM 인덕션이었습니다. 공식도 굉장히 많았고 범위 자체가 굉장히 방대했고 게다가 이론조차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선생님조차도 얘네가 가장 어렵다라고 선생님조차도 생각을 했던 그런 파트이기도 합니다만 다만 이제 그 25년도 교육과정 이후부터 우리가 살펴본다면 실제 포뮬라 북클렛에 있는 공식 수를 우리가 봤을 때 단 이제 3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에는 거의 10가지, 한 8개에서 10가지 정도의 이퀘이션이 있었는데 지금은 딱 3개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이 파트가 줄었고 중요도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네 파트가 중요도도 많이 낮아졌고 난이도도 많이 낮아졌다. 그러면 그 반면에 이 D3 부분이 오히려 난이도가 좀 오른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D1하고 D2는 크게 바뀐 점이 없기 때문에 이전과 비슷한 방향성으로 우리가 배워줄 수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해볼 강의는 D1 Gravitational Field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조금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D1하고 D2는 그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D1 Gravitational Field, Electric Field에서 배워야 될 4가지 메인 컨셉이 있는데 첫 번째 Gravitational Field Force, 두 번째 Gravitational Field Strength, 세 번째 Gravitational Field Potential, 네 번째, Gravitational Field Potential Energy라고 해서 쌤이 PE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 4가지 기본 컨셉은 당연히 알아줘야 되는 컨셉입니다. 이렇게 4가지 컨셉을 우리가 알아둔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Gravitational Field Force하고 Strength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Strength와 Potential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Potential과 Potential Energy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Gravitational Field Strength는 G라고 하고 우리가 이걸 F라고 보통 부르는데 G equal F over F 이런 식들을 내가 실제로 알고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워볼 Gravitational Field Force에 대해서도 일단 첫 번째 당연히 기본 공식 이퀘이션은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force하고 어떤 부분이 연관돼서 나오냐면 두 번째 circular motion에서 많이 연관되어 나옵니다. 선생님 요거 circular motion A.1, A.2에서 배웠던 메카닉에서 배웠던 그 내용인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gravitational field하고 연관지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왜? 그러면 이 circular motion과 gravitational field가 연관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 gravity, 중력을 다룰 때는 중력이라는 힘이 사실은 굉장히 약한 힘입니다. 조금 놀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중력이라는 힘은 굉장히 약한 힘이거든. 근데 그 중력이 어느 정도 강하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행성, 별, 이 정도 크기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력이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성과 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가 가장 대표적인 행성이겠죠. 그럼 행성, 우리가 Earth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주변으로 누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달 같은 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달 같은 건 문,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지구하고 달 사이의 운동을 살펴보면 무슨 운동을 하고 있죠? 달이 지구 주변으로 도는 circular motion에 대한 운동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circular motion과 gravitational field force를 같이 이어서 배우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항상 배우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해서 학생들이 연결점을 찾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발생을 하는데 그 점을 미리 알고 간다면 쉽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들어가서 gravitational field force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gravity, 중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논의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뉴턴이죠.
왜? 우리는 뉴턴이 중력을 발견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 우리가 뉴턴이 중력의 대명사가 되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선생님이 펜을 놓으면은 어떤 모든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뭐죠? 뉴턴이 사과 나무 밑에서 아래서 쉬고 있다가 사과가 자신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걸 보고 모든 물체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겨우 이거 가지고 뉴턴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정도가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IB 물리를 배우고 대학에서 물리를 연구할 때는 그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자, 생각해보면 뉴턴이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걸 처음 발견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체는 그냥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니까 과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면 누구나 사실은 생상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뉴턴의 천재성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라고 했을 때 뉴턴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사과나무가 나무 아래서 뚝 떨어지더라. 그리고 내가 보니까 펜도 떨어뜨려 보니까 모든 물체는 아래로 떨어지더라. 그래서 모든 물체를 아래로 떨어지네? 중요한 발견이겠죠. 그런데 뉴턴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보니까 모든 물체는 다 아래로 떨어지는데 밤하늘의 저 달은 왜 지구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근본적이고 아주 베이직한 질문이지만 그 누구도 해보지 않은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뉴턴은 연구한 겁니다. 어떤 공식에 의하면 사과는 아래로 떨어지고 펜도 아래로 떨어지지만 달은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공식들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뉴턴의 공식이 바로 Newton's Law of Gravitation이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요 공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FG라고 표시를 하고 G는 gravity의 G입니다. 그래서 force of gravity equal G times mm over r squared라고 하는 요 공식이 있습니다. 요 공식도 한번 딥다이브를 해서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공식이 얘기하는 건 뭐냐? 중력이라고 하는 이 힘, gravity라고 하는 힘은 뭐와 뭐 사이에 작용한다? 두 개의 mass 사이에 작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mass 1번, mass 2번이 있었을 때 그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둘 사이에 무슨 힘으로 작용하죠? attractive.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로 표현했을 때 만류인력이라고 그러죠. 서로 끌어당긴다라고 해서. 그러면 두 개를 끌어당기는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R 이거는 뭐죠?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얘기합니다만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우리는 물체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선생님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쌤이 아까 얘기했던 이 성질이 있습니다. gravity. 중력은 뭐다? 작습니다. 중력이 절대로 큰 힘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냥 작은 게 아니고 extremely 엄청나게 작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중력은 작다라고 그랬는데 중력이 작은 셈이 증거를 하나 보여줄게. 무슨 증거냐면 첫 번째 우리가 일상 현상에서 볼 수 있는 증거인데 자, 마스 두 개가 있으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뉴턴스 그래비테이션 로우잖아, 그렇지? 근데 선생님도 마스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 휴대폰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선생님도 휴대폰이 이렇게 있어. 휴대폰도 마스가 있다, 그렇지? 근데 선생님이 선생님과 휴대폰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하니? 없어.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가만히 냅두면 아래로 떨어지겠지. 선생님 쪽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도대체 이런 공식들은 왜 안 맞는 걸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왜냐면 이 그래비티는 너무 작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의 매스, 선생님의 매스라고 해봤자 고작 해봤자 70kg? 휴대폰의 매스라고 해봤자 고작 2kg 정도거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곱했을 때 140이라고 하는 우리 숫자가 나오잖아? 그럼 이 숫자는 충분히 큰 숫자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증거, 일상적인 증거에서는 선생님과 휴대폰이 서로 끌어당기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있지.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바로 이 G, 얘에 대한 녀석입니다. 우리가 아까 매스, 그 다음에 디스턴스에 대한 고려는 했다, 그치? 근데 이 G에 대한 고려를 안 했지. 이 G가 도대체 뭐냐?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한국어로 중력 상수라고 부르고 Newton's Gravitational Constant라고 부릅니다. 이 상수가 반드시 붙어 있는데 얘네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냐면 6.67 times 10 to the negative 11, 10 to the negative 11. 얼마나 작은 숫자인지 감이 오니? 그래서 엄청나게 작은 숫자라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 6.67을 무시하고 10 to the negative 11을 붙이더라도 10 to the negative 11 times 140이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몇이 나올까? 10 to the negative 9, 요 정도가 나온단 말이야. 이 정도 숫자가 얼마나 작은 숫자인지 우리가 예상이 되니. 그러니까 선생님과 휴대폰 사이에서는 10 to the negative 9, 1 나노 뉴턴 정도의 힘이 발생을 한다는 거야. 즉 거의 없는 거와 마찬가지다라는 거겠지. 그렇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중력이라는 게 굉장히 작다라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작으니까 이 작은 중력이 유효하려면 선생님 정도의 스케일 절대 아니야. 그러면 어느 정도? 빌딩 정도의 스케일이면 굉장히 큰가? 아니, 전혀.
빌딩도 우리가 빌딩이 있고 선생님이 있으면 선생님 빌딩으로 다가가나?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빌딩 정도 스케일로서는 어림도 없어. 어느 정도 스케일이 돼야 된다고? 스케일 자체가 플래닛, 행성 또는 뭐 스타, 별 정도 스케일이 돼야지만이 그래비티, 중력이라는 게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플래닛과 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플래닛과 선은 그 크기 자체가 엄청나게 크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리고 뭐 어떤 새틀라이트가 이렇게 하나 있다고 쳐볼게. 그럼 쌤이 이 새틀라이트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요만큼이 우리가 거리잖아, 그치? 요 정도 쌤이 거리 R을 3,000km라고 한번 해볼게. 보통 이제 새틀라이트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를 한 3,000km라고 보통 잡거든. 그러면 우리는 요 디스턴스 R에 3,000km를 넣으면 되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바로 틀린다는 얘기야. 왜? 우리는 거리 자체를 center of mass, 지구의 중심에서부터 잡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measure해야 될 거리가 사실 되는 거야. 이해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가 품고 있는 게 center of mass라고 하는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지구의 센터는 보통 레디어스는 어느 정도 되냐면 약 6,400km 정도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distance r, 저 r에 집어넣을 숫자는 뭐가 되겠어? 6,400 더하기 3,000인 9,400km를 여기에 집어넣어야겠지, 그치? 9,400km.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어넣는다 거야.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공식이 저렇게 있으니까 저렇게 외우고 넘어가야지가 아니고 공식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뭔가 요거를 우리가 자동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머릿속으로 잘 프로세스를 해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하니? 그래서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요 파트에서 첫 번째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gravitational 이쪽 부분에 첫 번째 이퀘이션 파트, 요 파트는 우리가 뭘 집어넣을 수 있다? Force of gravity equal g times mass over distance square. 요 공식을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최초로 배워야 될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하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자.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우리가 뭔지라고 얘기하면 마운틴 에베레스트라고 얘기했지. 우리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얘기하지.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높이가 8km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 8km는 사실 지구 입장에선 거의 전만큼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구가 이렇게 매끈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지구의 8km 정도면 정말 손톱 아주 조그마한 정도로 살짝 올라온 높이 정도밖에 안 돼,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정을 했을 때 뭔가 크면은 이렇게 이제 산이 이렇게 높이가 있지 않을지? 그래서 쌤이 이 정도가 마운틴 에베레스트라고 쳐볼게. 그냥 쌤이 그냥 상상에 의해서. 자, 그랬을 때 쌤이 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대포를 쏜다라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대포. 자, 그러면 우리 대포를 쐈을 때 어떻게 되죠? 뿅 쏘면은 아무리 많이 가봤자 요 정도밖에 못 가겠지, 그치? 아무리 성능이 좋은 대포라도. 하지만 우린 지금 과학적인 상상을 하는 거잖아.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대포라고 합쳐보자. 그래서 쌤이 빵 날렸더니 더 세게 날렸더니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가겠죠, 그죠? 두 번째, 쌤이 더 좋은 대포를 빵 쏴봤더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떨어질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죠? 떨어질 곳이 없으면 지구의 한 바퀴를 돌고 본인의 뒤통수로 가겠죠.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행성의 운동 또는 지구하고 달에서 달이 지구 주변을 도는 운동 또는 태양하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운동을 한다. 이렇게 묘사하는 게 바로 이런 행동과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보이다시피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circular motion을 했다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쌤이 여기서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았으니까 circular motion을 한 거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지구 주변으로 쌤이 달을 한번 그린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래서 여기가 달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린 지구하고 달 사이에 작용하는 힘, 방금 우리가 배웠었죠. gravitational force라고 우리가 얘기했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으로 force of gravity가 이제 하나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얘네가 방금 이 orbit이라고 얘기하는 이 녀석이 결국에는 circular orbit, circular motion을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circular motion을 하면 선생님이 항상 뭐라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centripetal force라는 공식, centripetal force라는 컨셉이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centripetal force는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가르치냐면 얘네는 뭔가 오리진이 필요한 force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centripetal force는 예를 들어 선생님이 밀쳐내는 그런 힘이랑은 전혀 다른 존재야. 얘는 스스로 작용할 수 없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오리지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네의 오리진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누구다? gravitational force다. 그래서 우리는 FG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centripetal force의 오리진이 gravitational force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겠죠.
첫 번째, centripetal force 자체도 두 가지 공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죠? 첫 번째 공식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첫 번째, mv square over r equal, 그 다음에 gravitational force 방금 표현한 거 g m over r squared.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 첫 번째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또 우리 A에서 배웠던 centripetal force 공식 어떻게 했죠? mv square over r 말고 m 오메가 스퀘어 r equal g m over r squared. 이렇게 우리가 바꿔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공식에 의해서는 이 공식을 잘 정리해보면 예를 들어서 R radius 여기가 하나씩 다 날아가게 되고 mass도 이렇게 하나씩 날아가게 되면서 쌤이 V 스퀘어를 밑에 루트로 넘겨주게 되면 V equal root 우리가 GM over R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다? orbital speed라고 하는 공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orbit, 달이 지구 주변을 도는 속력에 대한 공식이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얘네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드라이브 해야 되냐면 이 드라이브 하는 데는 되게 많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쌤이 생략을 할 텐데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period square is proportional to radius cube라고 하는 우리 Kepler's law라는 게 탄생을 합니다. 이것도 IB에서 단골 문제입니다. 특히 페이퍼 2에서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드라이브 하는지 그런 과정들을 다 알고 있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힘에 대해서 어떤 이퀘이션을 이용을 했을 때 다른 우리가 리절트를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결과값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쨌든 문제를 또 풀어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이 공식 같은 경우는 포뮬라 북클에서 주어지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포뮬라 북클에서 주어지니까 내가 공부 안 해도 되겠지? 그냥 나중에 나오면 그때 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전문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인데 무슨 해석이냐면 자, 선생님 봐봐. 방금 선생님이 여기서 공식을 조금 제거하고 깔끔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매스를 이렇게 서로 삭제시킨 걸 보일 거야. 그치? 그러면 이게 매스긴 매스인데 항상 누구의 매스가 되냐면 캐피탈 M, 스몰 m이잖아. 얘네는 작은 녀석의 매스가 되거든. 무슨 뜻이냐? 자, 캐피탈 M, 스몰 m 중에 여기 지구가 캐피탈 M, 달이 스몰 m이 되는 거야. 왜? 달의 매스가 작잖아. 이 아니? 그래서 항상 큰 쪽의 매스가 캐피탈 M이 되고 작은 쪽의 매스가 스몰 m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작은 매스들이 이렇게 캔슬 아웃 됐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야.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이 여기에 달을 놓든 또는 달보다 훨씬 더 매스가 작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세틀라이트 같은 게 있겠지. 이런 세틀라이트 같은 것들을 놓았을 때 얘나 얘나 이 스피드에 영향을 끼칠까? 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 아니? 왜? 얘의 매스나 얘의 매스나 어차피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캔슬 아웃 된다. 그러니까 이때 이 공식상 V equal root GM over R이라고 하는 공식에서 이때는 누구의 매스만 우리가 고려해준다? 중간에 있는 큰 녀석의 매스만 고려해주기 때문에 작은 녀석의 매스는 바뀌어도 어떻게 지지고 볶고 하도 상관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단순히 우리가 그냥 공식이 저렇게 있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해석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겠지.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결과값을 할 수 있냐면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방금 얘기해줬던 이 오비탈 스피드라고 하는 녀석을 디라이브하는 공식이 되겠고 이런 걸 이용했을 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A satellite X of mass M orbit the Earth with the period T. What will be the orbital period of satellite Y of mass 2M occupying the same orbit as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항상 이런 걸 되게 문제를 보면 항상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대충이라도 항상 그려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Earth가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으로 우리가 오빗이 이렇게 돌고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Satellite X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네의 매스가 M이야 라고 얘기했고 그럼 얘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period라고 그러죠.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period라고 그래 라고 했을 때 시간이 지금 period T다 라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랬을 때 얘네가 이제 교체가 됐어. 누구로 교체가 됐다고? Satellite Y로 교체가 됐어. 근데 Y는 얘보다 더 큰 녀석이야. Y는 2m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얘네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문제 자체가. 그러면 아이들이 얘기하기에 오케이 무거운 게 들어왔으니까 막 상상을 하기 시작해. 무거운 게 들어왔으니까 느리게 돌겠네. 느리게 도니까 뭔가 얘네보다 더 큰 숫자 예를 들어서 2t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C나 D 중에 하나인데 2t 정도 2배니까 2t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D를 고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선생님 학생 중에 그런 학생이 없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방금? 여기에서 중간에 작은 매스는 서로 어떻게 된다고? 작은 매스는 cancel out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그러면 여기에서 매스가 바뀌든 안 바뀌든 지지고 볶든 선생님 뭐라 그랬지? 얘네의 속력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고 컨스탄트 하다고. 속력이 컨스탄트 하면
시간은 어떻게 돼? 시간도 똑같이 걸리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만약에 매스가 바뀌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걸 알게 된다면 사실 1초 만에 풀어낼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이게 아니고 똑같은 시간이 걸리겠구나라고 하는 B로 우리가 바로 찍어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어떤 공식적인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면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이론적인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샘플 강의는 우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